가져가세요. 제 전 재산입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돈입니다. 문 열어! 이 영감탱이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숨으면 모를 줄 알았어! 아이고, 선생님들, 제발 며칠만 더 주십시오. 네, 꼭 갚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의 낡은 옥탑방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가 산만한 산의 셋이 뼈만 앙상한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지요. 노인의 입에서는 단내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고 며칠을 안 빨아 입었는지 누렇게 뜬 낡은 러닝 셔츠는 사내들의 소나기 힘에 못 이겨 이미 찢겨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앳되지만 치기 어린 젊은 청년의 절규가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청년은 앞뒤 잴 것도 없이 그 거구의 사내들 사이로 몸을 던져 노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봐, 젊은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 노인네 빚이 얼만 줄 알고 끼어들어! 원금이자 합쳐서 5천만 원이야! 자네가 갚을 건가? 사내의 비릿한 위협에 청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요. 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청년이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장인어른 놓아주란 말입니다. 청년이 내민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20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피땀 어린 청춘 그 자체였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 시궁창 같은 밑바닥으로 스스로 걸어 내려갔던 한계자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해 뛰었던 한 청년의 가슴 뜨겁고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신 그곳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으로 말이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태양금융그룹 회장실입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발 아래로는 수많은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곳. 이곳의 주인이자 자산오조원 대한민국 금융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거물 최만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최 회장에게도 남모르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외동딸 지은이 때문이었지요. 지은이는 최 회장이 40이 넘어 겨우 얻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젖동냥하듯 키운 아이였기에 그 애틋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회장님, 이번에 따님에게 접근한 그 남자 김민철 씨 말입니다.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땀을 삐질 흘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을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뒷조사를 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도박 빚만 3억입니다. 거기다 따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과 동거를 했고요. 따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야? 최 회장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리치자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가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를 적셨지만 최 회장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지은이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탓인지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정이 많았지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비인 최 회장이 가진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에게 벌써 2번이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맹세했던 놈들이 막상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큰 돈이 보이면 지은이를 헌신짝처럼 버렸으니까요. 지난번 만났던 놈은 최 회장 몰래 지은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잠적해버렸었지요. 그때 지은이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최 회장은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놈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이태리제 최고급 수트, 스위스 명품 시계, 잘 정돈된 백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하지만 이 화려한 배경이 오히려 독이 되어 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을 꼬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돈과 배경, 회장이라는 직함, 그 모든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발가벗겨진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했을 때 과연 누가 내 딸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최 회장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승부사로 살아온 그의 본능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김 실장, 당장 준비하게.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인수합병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네, 무엇을 말입니까, 회장님? 혹시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까요? 아니, 그런 시시한 거 말고 내 딸을 데려갈 놈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회장 최만석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오늘 내일하는 알코올 중독자 노인네가 되어서 말이야. 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다 건강이라도 상하시면. 위험?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이야. 지옥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당장 내일 서울에서 제일 허름한 달동네 옥탑방 하나 구해.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제일 낡은 옷가지들도 좀 사오고. 그것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그러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도 위대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5조 원의 자산가 최 회장은 이 위험한 연극을 통해 딸의 진짜 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닿지 않는 도시의 그림자, 달동네. 차 한 대는커녕 사람 2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야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가파른 시멘트 계단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쯤 마주한 언덕 꼭대기의 옥탑방 그곳은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그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벽돌을 얼기설기 쌓아 올린 임시 거처처럼 보였습니다. 여름엔 찜통 같고 겨울엔 냉동고 같다는 서울 하늘 아래 가장 춥고 외로운 곳. 끼잉 마이너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벽지에는 습기를 머금은 검푸른 곰팡이가 마치 악마의 지도처럼 벽면을 뒤덮고 있었고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판은 군데군데 찢겨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최 회장은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억지로 표정을 풀며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구두 밑창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뒤따라온 수행비서 김 실장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시겠습니까? 보일러도 고장나서 냉골입니다. 창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차라리 호텔을 잡아서 연기를 하시는 게. 김 실장은 도저히 모실 수 없다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지만 최 회장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오히려 좋아. 더 처절해야 해. 그래야 진짜가 걸러지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 썩은 문지방 냄새만 맡아도 도망갈 게야. 최 회장은 찢어진 장판 위를 구둣발로 쿵 굴렀습니다. 내 딸 지은이를 데려가려면 이 정도 지옥은 견디는 놈이어야 해. 자네는 돌아가게. 그리고 당분간 내 연락 외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지 마, 알겠나? 하 회장님, 부디 옥체 보존하십시오. 비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치 사지로 주군을 두고 떠나는 장수처럼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 최 회장은 시장에서 사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태리제 맞춤 정장, 넥타이, 그리고 번쩍이는 구두를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떨이로 사온 5,000원짜리 낡은 몸빼 바지를 주워 입었지요. 허리 고무줄이 다 늘어나 자꾸만 줄줄 흘러내리는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였습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목이 다 늘어난 회색 추리닝 상의에는 일부러 며칠 묵은 쉰 김치 국물을 덕지덕지 묻혀 놓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몸에서 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았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더 망가져야 해.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은빛 머리카락에 왁스를 발라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떡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손바닥에 덜어 머리 위에 털어냈지요. 하얀 밀가루가 어깨 위로 떨어지자 영락없는 비듬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단에 나가 손톱으로 흙을 긁어 모았습니다.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끼자 비로소 평생 팬데만 굴리던 회장의 손이 아닌 막노동판을 전전한 노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깨진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자산 5조 원 금융그룹의 황제 최만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막장에 몰린 술과 빚에 찌들어 오늘 내일하는 언제 객사해도 아무도 모를 볼품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최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누런 이빨 사이에 김가루를 붙여 듬성듬성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구먼. 완벽해.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온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에 뒹굴며 뚜껑이 열렸지만 지은이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처참하게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큰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지요. 그 고운 얼굴이 일그러지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지은이는 귀여우듯
다가와 아버지의 낡은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아빠가 이런 데서 이런 꼴로 지내는 거 나 너무 싫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냄새나고 춥고. 우리 집에 가요. 아빠 제발. 최 회장은 쭈그리고 앉아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분장을 한 투박한 손으로 지은이의 고운 뺨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딸의 눈물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아빠는 괜찮아, 정말이야. 오히려 재미있구나. 아빠, 언제 아빠가 이런 옷을 입어보고 이런 달동네 구경을 해보겠니? 젊었을 때 엄마랑 단칸방 살던 생각도 나고 좋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라.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게 죽기보다 싫다. 내가 또다시 돈만 보고 달려드는 나쁜 놈들한테 속아서 밤새 베개 적시며 우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거짓골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야. 내가 데려올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빠가 딱 한 번만 볼게. 그놈들이 내 뒤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최지은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빠 믿지? 지은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최 회장은 딸을 다독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는 소주병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독한 기운. 입안에 머금고 헹구어내자 역한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최 회장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이 정도 고역은 딸의 행복을 지키는 값치고는 아주 싼 편이었으니까요.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창문, 곰팡이 냄새, 그리고 술에 찌든 무능력한 빚쟁이 아버지. 이것이 최 회장이 딸의 남자친구들에게 보여줄 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아버님이라 부르며 내 딸의 손을 꼭 잡아줄 놈이 세상에 있을까? 최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매섭고도 슬프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옥탑방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장감 때문인지 아니면 며칠째 환기하지 않은 퀴퀴한 냄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지은이가 첫 번째 후보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우.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지은이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세련된 매너, 지적인 대화, 그리고 지은이를 향한 달콤한 고백들. 기념일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던 터라 지은이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최 회장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에 빈 소주병, 10여 개를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하고 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붉은 띠가 생긴 냄비도 씻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흩뿌려 놓고 재떨이에는 꽁초를 수북이 쌓아 놓았지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앓는 소리를 내며 세상과 담을 쌓은 완벽한 폐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 무슨 집이 이렇게 높아? 엘리베이터도 없어? 지금 몇 층이나 올라온 거야? 저만치 아래에서부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진짜 너희 아버지 집 맞아? 주소 잘못 찍은 거 아니야?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런 달동네에 사람이 산다고? 계단을 올라오는 내내 이어지는 민우의 불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민우 씨. 여기 맞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여기서 지내셔. 조금만 참아. 다 왔어. 하참 나 이런 달동네는 뉴스에서 불우이웃 돕기 할 때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네. 아, 젠장. 내 구두. 민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산 이태리 수제화인데 흙탕물 다 튀었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이 냄새는 또 왜 이래? 여기 하수구 터졌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인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최 회장은 이불 속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름 돋는 쇳소리를 내며 녹슨 철문이 열리자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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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어? 캐캐 아이고 머리야. 내 딸 왔냐?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부러 다리 한쪽을 저는 척하며 민우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지요. 입에서는 막 헹궈낸 역한 소주 냄새를 훅 풍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민우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마치 종이 구겨지듯 사정없이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틀어막고 벌레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지요. 방 안을 훑어보는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굴러다니는 술병, 그리고 그 사이에 웅크린 더러운 노인. 아, 이분이 아버님이셔? 인사도 하기 전에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썩은 오물을 본 듯한 멸시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지요. 지은이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우리 아빠야. 아빠, 제 남자친구 민우 씨예요. 최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능글맞게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꼬질꼬질한 손을 민우의 말끔한 정장 소매를 향해 뻗었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 될 사람인가? 반갑구먼. 내 옷이 참 좋아 보이네. 비싼 건가 봐. 최 회장의 더러운 손이 민우의 팔에 닿으려 하자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만지지 마세요. 이거 캐시미어예요.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자네 혹시 돈 좀 있나? 나 술 한 병만 사주게. 아니,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용돈 좀 줘봐. 100만 원 있나? 지갑 좀 열어봐. 사위가 장인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 최 회장이 민우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악, 뭐예요? 이거 놓으세요. 민우가 최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쳐냈지요. 최 회장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최 회장이 아이고 허리야 하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민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 회장이 잡았던 바짓단을 손으로 탁탁 털어내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 시옷 더러워지게. 진짜 미치겠네. 민우는 넘어진 최 회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은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야, 최지은 너. 나 속였냐?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며. 그냥 평범한 서민이라며. 민우 씨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바닥이잖아.
시궁창이잖아.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장인어른이라고? 나보고 이런 시궁창에 발 담그라는 거야?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냐? 야, 강민우가 거진의 집 사위 됐다고 놀릴 거 아니야. 민우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아빠야 인사부터 드려야지. 그리고 아빠가 원래 이러신 건 아니야. 잠시 힘들어서.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야, 내 스펙에 이런 장인어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기절초풍하실 일이야. 그리고 말이다. DNA는 못 속이는 거야. 너도 늙으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 피가 어디 가겠냐? 민우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적인 언사들이었지요. 내가 미쳤냐? 이런 집구석이랑 엮이게? 꿈도 꾸지 마 결혼? 없던 일로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재수옴 붙었네. 진짜 시간 낭비 제대로 했어. 민우는 바닥에 침까지 퇴하고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탑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우 냄새. 빨리 가서 샤워해야지 원. 그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굽소리가 옥탑방의 무거운 정적을 깼습니다. 차 시동 걸리는 소리와 함께 민우의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언덕길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였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놈. 알맹이는 썩어 문드러졌구나. 돈 냄새가 사라지니 사랑이라는 화려한 가면도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어있던 것은 차가운 계산기와 이기심뿐이었지요.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기하느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을까봐 걱정되어 슬그머니 쳐다보니 지은이는 눈물 대신 담담한 표정으로 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 자식이 아빠를 밀쳤어. 나쁜 자식. 지은이는 아버지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난 괜찮다 허허. 맷집 하나는 좋지 않니? 그런데 지은아 많이 속상하지?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최 회장은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쓰였지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정말 아니야. 나 지금 속이 다 시원해. 꽉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아빠 덕분에 인생 공부 비싸게 했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은이는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치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했던 거였어. 아빠가 보여준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씁쓸하지만 의미 있는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탈락이었습니다. 가차없는 탈락이었지요.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세상에 진짜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 조건 없이 내 딸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받아줄 그릇 큰 놈이 있기는 할까? 화려한 조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밤 서울의 야경은 유독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더욱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휩쓸고 지나간 옥탑방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도 최 회장도 며칠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진짜 부자인 사람이야. 며칠 후 달동네 언덕길에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후보 성훈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18살 때부터 오토바이 하나로 생계를 이어온 택배 기사 조건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남자 민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맨주먹뿐인 청년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라고는 전세 보증금으로 넣은 5천만 원이 전부였지요. 최 회장은 다시 한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민우 때보다 방을 더 어지럽히고 냄새나는 양말을 방 한가운데 벗어두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가겠지. 가난한 놈이 가난한 놈 사정 더 잘 안다고 지긋지긋해서 도망갈 게 뻔해. 최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낡은 소주병을 끼고 앉았습니다.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해요. 지은 씨 제 손 잡아요. 어두우니까 발밑 잘 보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투박하지만 지은이를 챙기는 세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끼익하고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들어섰습니다. 빛바랜 주황색 택배회사 조끼에는 신속 배달이라는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무릎이 헐어 하얗게 변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헬멧에 눌려 헝클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촌을 뛰어다니며 택배를 나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땀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밖에서 묻어온 매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일부러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술 가져와. 내 술 어디 갔어? 어떤 놈이 내 술 훔쳐갔어. 빈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신용을 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쨍그랑. 빈 병이 바닥을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가득한 악취와 쓰레기, 그리고 술에 절어 주정을 부리는 노인. 보통 사람이라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상황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성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과자 부스러기를 말없이 한쪽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빗자루 좀 줘요. 아버님 다치시겠어. 성훈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깨진 병 조각을 치우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와 교제하고 있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고생하신 어른에 대한 안타까움과 깊은 공경심이 서려 있었지요. 최 회장은 짐짓 화난 척하며 성훈의 낡은 조끼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내 놈은 뭐야? 돈 있어? 나 술 사 먹게 돈 좀 내놔봐. 빈손으로 왔냐? 내 딸 만나려면 통행세라도 내야 할 거 아니야. 지은이가 당황해서 아빠 하고 말리려 했지만 성훈이 부드럽게 지은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회장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느라 손바닥 전체에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방금 데운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성훈은 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술보다는 식사를 하셔야죠. 식사 거르시면 속 다 버리십니다. 성훈은 품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제가 오다가 시장에서 제일 잘한다는 집에서 수육이랑 곰탕 한 그릇 뜨끈하게 사왔습니다.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특으로 샀으니까
고기도 많아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소주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성우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방 한구석에 밥상을 폈습니다. 행주로 상을 닦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제가 밥 말아드릴게요. 성우는 밥을 국에 말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일부러 손을 덜덜 떨며 국물을 흘리자 성우는 아이고 뜨거우시죠? 하며 호흡으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국물이 흘러 최 회장의 턱과 옷을 적셨습니다. 쉰 김치 국물이 묻어있던 옷 위에 곰탕 국물까지 더해져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성우는 더럽다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조끼 소매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사왔으니까. 급하게 안 드셔도 돼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닿는 느낌은 솜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실눈을 떴습니다. 성우는 부엌에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아 꼬린내가 진동하고 발가락 사이사이 때가 낀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최 회장 스스로도 역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성우는 비누거품을 내어 최 회장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때를 밀고 굳은 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지은 씨, 아버님 발이 너무 차시다. 고생 많이 하셨나 봐. 발바닥이 돌처럼 딱딱해. 성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올겨울 가기 전에 보일러부터 고쳐드려야겠어. 이 냉골에서 어떻게 주무시냐? 지은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운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도 부모님 계셨으면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 아버님 생기니까 좋다. 잠결에 들려온 그 나직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평생 돈 계산만 하며 냉철하게 살아왔던 최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습니다. 차가웠던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낀 밤이었습니다. 이 녀석 진짜구나. 최 회장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옥탑방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는 시도 때도 없이 옥탑방을 드나들었습니다. 비번인 날에는 낡은 공구함을 덜그럭거리며 들고 와서 바람이 셀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내던 현관문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바람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문풍지도 꼼꼼하게 붙여놨거든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성운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천장에서 물이 셀까봐 옥상에 올라가 비닐 방수포를 덮어주고 벽돌로 꼼꼼히 눌러놓았지요. 올 때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소소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어버릴까봐 품 안에 고이 안고 온 붕어빵 한 봉지, 시장에서 떠리로 샀다며 내민 귤한망, 관절 쑤실 때 붙이라며 약국에서 사온 파스 몇 장 비싼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하나하나에 성운의 따뜻한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쥐뿔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꽉 찬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성운이 대뜸 최 회장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저랑 목욕탕 가시죠. 최 회장은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평생 남의 손을 빌려만 봤지 이렇게 투박하고
살가운 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50층 회장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부렸지만 그 누구도 먼저 등을 내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내 발로 갈 수 있어. 비켜. 최 회장이 억지를 부리며 버텼지만 성우는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넓은 등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목욕탕까지 언덕길이라 험합니다. 내려갈 때 무릎 다치셔요. 제가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어서 업히세요. 목욕탕 가서 때를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저 때밀이 선수입니다. 성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최 회장은 결국 못 이기는 척 성운의 등에 업혔습니다. 성운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대신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은은한 파스 냄새가 섞여 나는 등이었지만 그 어느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었지요. 성운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최 회장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놈 참 단단하구나, 믿음직스럽구나. 최 회장은 슬그머니 성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앙상한 팔에 전해지는 체온이 눈물겹게 따뜻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들어서자 부연 수증기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성운은 최 회장을 목욕 의자에 앉히고 정성껏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거친 때 타월이 등에 닿을 때마다 최 회장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아이고, 아버님 등판이 아주 넓으십니다. 젊으셨을 때 한가닥 하셨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등이에요. 제가 아주 광나게 밀어드릴게요. 성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최 회장의 구석구석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의 묵은 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의심과 경계심의 벽도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운이 매점에서 사온 시원한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아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쭉 들이키세요. 목욕하고 나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우유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어떤 최고급 와인이나 산의 진미보다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빈 우유병을 만지작거리며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털며 해맑게 웃는 성운의 모습이 마치 친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시원하시죠? 다음 주에 또 와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성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놈이면 내 딸 맡겨도 되겠다. 내 남은 생을 맡겨도 되겠다.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불어오자 최 회장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모른다. 사람이 평소에 좋을 수는 있지만 돈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도 도망치지 않을까? 진짜 바닥을 봐야 해. 과거 지은 일을 버리고 도망갔던 놈들도 평소엔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성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최 회장은 마음이 아팠지만 마지막이자 가장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성운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빚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력적인 상황? 그 앞에서도 과연 이 청년이 내 딸과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놈들처럼 비겁하게 도망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성운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부디 도망가지 마라.
다오 최 회장은 성운의 등 뒤에서 남몰래 기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는 습기가 차올라 물방울이 맺혔고 방 안가득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성운이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간을 좀 봐주세요. 제가 김치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성운이 국자를 떠서 최 회장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칼칼하니 좋구나.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맛이야. 안 됩니다. 오늘은 식사만 하셔야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수저를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밥상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식탁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울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은 야속하게도 다가오고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굉음이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문 열어. 이 영감탱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딜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걸걸한 사내의 고함이 옥탑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성우는 반사적으로 최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성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이 뜯겨나갈 듯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셋이 흑발로 좁은 방 안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이 미리 섭외한 전문 연기자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기세가 실로 험악했습니다. 최 회장이 절대 봐주지 말고 죽일 듯이 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지요. 비에 젖은 그들의 구두에서 떨어진 진흙이 깨끗이 닦아놓은 장판을 더럽혔습니다. 최 씨,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돈 갚으라고 했지. 누가 따뜻한 밥 처먹고 있으랬어. 사내 중 우두머리 격인 독사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찌개 냄비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벽지를 적셨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성운의 발치로 튀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불을 끌어안았지요. 최 회장은 연기인 줄 알면서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딱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야, 이 영감아, 우리가 자선사업가냐? 벌써 몇 달째야. 독사는 최 회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앙상한 노인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갚아? 5천만 원을 무슨 수로 갚아? 이 냄새나는 몸뚱이를 장기밀매 업자한테 팔아도 500원도 안 나오겠다. 독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구석에 떨고 있는 지은이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지는 않지. 저기 예쁘장한 딸년 있네. 섬에 팔아넘기면 원금은 나오겠어. 야, 쟤 잡아. 안 돼. 내 딸은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최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내 둘이 지은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치며 발을 뺄 상황이었지요. 실제로 지은이의 전 남자친구들은
빚쟁이 흉내만 내도 주랭랑을 쳤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묵직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지은이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듯 두 팔을 벌려 지은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독사가 최 회장을 내팽개치고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넌 뭔데 끼어들어? 내가 돈 갚을 거야? 어쭈 눈에 힘주는 것 봐라. 사내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성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사위 될 사람입니다.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사위. 하? 거지 발사계 같은 집구석에 사위가 들어왔네. 야, 교육 좀 시켜라. 독사의 눈짓에 옆에 있던 사내가 성훈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성훈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적셨습니다. 지은이가 성훈 씨 하며 울부짖었지만 성훈은 피를 퇴뱉어내고 다시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매서워져 있었습니다. 돈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뭐? 돈? 하하. 야, 이 새끼 봐라. 5천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아냐? 내까 집게 무슨 돈이 있어. 사내들이 비웃으며 성훈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성훈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쓰러진 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로 최 회장과 지은이를 숨겼습니다. 지은 씨, 아버님 모시고 내 뒤로 가 있어 빨리. 문 쪽으로 가지 말고 구석에 있어. 그의 등은 두려움과 고통에 떨리고 있었지만 최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성벽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저 모습 이놈 봐라. 도망가지 않는구나. 진짜 백이구나. 최 회장은 성훈의 등 뒤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며 이 청년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돈 없으면 비키란 말이야. 오늘 다 죽여버리기 전에 너까지 묻어버린다. 사내들이 강목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성훈을 향해 좁혀왔습니다. 방 안가득한 살기 성훈은 직감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사랑하는 지은이와 힘없는 장인어른이 떨고 있었으니까요. 성훈은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품 안쪽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늘 품고 다녔던 낡은 비닐 지퍼백. 그 안에 든 것은 성훈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미래가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비닐에서 꺼낸 낡은 통장을 사내의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겉표지의 글자가 다 지워지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통장. 그 초라한 통장이 성훈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 전 재산입니다. 5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순간 험악하게 날뛰던 사내들의 동작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강목을 치켜들었던 사내도 최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던 독사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대본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시킨 건 겁을 주는 것이었지
진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 회장 역시 숨을 멈추고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걸 내놓는다고? 내가 10년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성운은 주저하는 사내의 거친 손을 낚아채어 통장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건네는 것처럼 성운의 손은 뜨거웠고 또 절박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뒷장에 적혀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성운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깨진 그릇 조각 위로 투둑투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하루도 안 쉬고 택배 상하차하고 편의점 폐기 도시락 먹으면서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원래는 이 돈으로 지은 씨랑 결혼하면 햇볕 잘 드는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우리 지은이 고생 안 시키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성운이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청춘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지은이가 오열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성운 씨 안 돼. 그게 어떤 돈인데. 하지 마. 우리 그냥 도망가자. 경찰에 신고하면 돼. 지은이는 사내의 손에 들린 통장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단호하게 지은이를 막아서며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나는 점잖아 몸도 튼튼하고 10년 더 고생하면 돼. 성운은 지은이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이 안쓰럽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내가 너 지켜준다고 했잖아. 아버님도 내 가족이야. 성운은 다시 사내들을 노려보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버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제 목숨 걸고 덤빌 겁니다. 알았어요? 그 기세는 5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던지는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성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사실 뒤에서 몰래 그만하고 나가라는 최 회장의 다급한 눈짓을 받고 쫓기듯 물러났습니다. 두두고 보자. 운 좋은 줄 알아. 사내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자 폭풍이 휩쓸고 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운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혀 피가 나는 최 회장의 발을 발견했습니다. 성운은 자신의 옷소매로 최 회장의 더러운 발을 감싸쥐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입가에 흐르는 피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해결해 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고도 10년의 청춘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도 성운은 오히려 장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착한 그 진심,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계산적으로 살아왔던 냉혈한 최 회장의 마음속 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 치솟아올라 목구멍을 태울 듯이 뜨거웠습니다. 자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지은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제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성운은 최 회장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아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버님이 처음 생긴 제 아버지십니다. 돈은 제 몸 튼튼하니까 다시 벌면 됩니다. 아버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운에 투박하고 피 묻은 손이 최 회장의 손을 감싸쥐는 순간 최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석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돈으로 쌓아 올린 5조 원의 성보다 이 청년의 5천만 원짜리 통장이 더 값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최 회장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내 아들. 내 진짜 사위. 평생을 기다려온 내 사람이다. 옥탑방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옥탑방에서의 그 소라는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텅 빈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버님을 지켰으니까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은이와 꿈꾸었던 소박한 신혼집도 따뜻한 미래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염치 없이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지은이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녀가 더 고생하지 않도록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할 뻔했지 뭐. 성우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앨범이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성훈 씨, 어디야? 아빠가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와줄 거지? 부탁이야, 거절하지 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지만 성우는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떠나자. 성훈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나 포장마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서 있는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 빛바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성우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입구에 서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지배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성훈 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배인을 따라 들어간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자 성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말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에 최고급 이태리 수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말쑥한 차림의 수행 비서들이 깍듯하게 대기하고 있었지요. 중년 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분명 낯선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내 사위.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 하지만 그 말투는 옥탑방의 그 주정뱅이 노인과 똑같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성훈을 최 회장이 다가와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멍하니 서 있는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놀랐나? 미안하네, 자네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 다만 확인하고 싶었네. 내 딸이 평생 믿고 의지할 만한 남자인지.
최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성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성운이 빚쟁이들에게 건넸던 그 낡고 해진 통장이었습니다. 자네는 내 5천만 원 빚을 갚은 게 아니네. 자네의 인생을 걸고 내 딸을 지킨 거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믿어준 거지.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자네처럼 계산 없이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네. 최 회장은 통장 위에 또 하나의 두툼한 황금빛 봉투를 얹어주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보여준 진심에 대한 내 작은 답례일세. 그리고 내 딸을 부탁하네. 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래 있던 5천만 원 뒤에 0이 몇 개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이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황금빛 봉투 안에는 서울 시내 최고급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과 태양금융그룹 전략기획실 입사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들을 얻은 기쁨의 표현이자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수가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성운이 손을 세차게 저으며 거절하려 하자 최 회장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호통 속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거절은 거절한다. 내일부터 당장 회사로 출근하게. 자네 같은 뚝심이라면 내 회사를 맡겨도 되겠어. 돈은 버는 기술보다 쓰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야. 자네는 이미 그 자격이 차고 넘쳐. 그제야 옆에 숨어있던 지은이가 짜잔 하고 나타나 성운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운 씨 봤지? 우리 아빠 원래 이런 분이야. 이제 도망 못 가. 평생 나 책임져야 해. 성운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그리고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은아. 성운은 최 회장과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울먹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성운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5조 원의 자산가 최 회장이 아니라 든든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고맙네. 내 딸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를 아버지로 받아줘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빛이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진심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사랑을 지킨 청년과 그 진심을 알아본 현명한 아버지의 이야기.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행복하십시오.